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있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온이 완전히 훅 떨어졌어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나? 이제 8월 30일인데 여름이 끝났나?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싸늘해지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으려고 20년 전에 산 옷인데 안 입고 있다가 오늘 대충 걸치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걸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매일 이제 뭐 찍어놓고 깜빡하고 안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일들이 좀 생겼는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다른 걸 이제 요즘에 좀 생각을 좀 못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매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기회가 날 때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트레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게 관련된 기사를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요. 날짜가 좀 지난 것도 있습니다. 작년 기사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냥 들어보시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스카이트레인이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5 car train, 그러니까 이 양을 옛날에는 이게 4개짜리만 달렸잖아요. 엑스포 라인 같은 경우는, 그죠? 맞나요? 그죠? 엑스포 라인이죠. 4개짜리 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끝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서 있어야지. 중간 앞뒤로 많이 빗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차가 그 전철이 들어오면 플랫폼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만 들어와서 아직 사람이 많이 타질 않는구나. 근데 지금 점점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5개짜리 이제 전철이라고 돼 스카이트레인의 운행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서야 이걸 하고 있나? 2023년인데 이제 이걸 이제 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만큼 이게 상징하는 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스카이트레인이 뭐 옛날에도 되게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카이트레인 게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엑스포 라인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조그만 거 2개 다리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옛날에 그쪽으로 이제 자원봉사 때문에 좀 가면서 처음에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왜 2개밖에 안 다녀? 거기는 원래 그래. 사람이 많이 타질 않으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거기도 뭐 코키트람 센터 쪽으로 가는 것도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네, 그만큼 뭐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밴쿠버가 제가 볼 땐 지금도 막 집이 없네 어쩌고 하는데 일단 집을 많이 져야 되고,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로우라이즈 콘도, 특히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가 많이 생겨야 돼요. 그죠? 뭐 버스 디포 중심으로, 그리고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뭐 한 2배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메트로타운 같은, 그 메트로타운이야 보통 거대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런 거대 도시 이미지 확실히 생기지 않을까. 강력도 좀 개발이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딱 주목했던 게 사진 중에 자리를 이제 재배치를 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내부 사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테스트하는 마크 5래요. 근데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그전하고 의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의자가 2개로 된 의자가 양쪽으로 주르륵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 사람이랑 앉고 옆에 노숙자 같은 사람 앉으면 냄새나서 짜증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의자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기 2-3개, 저기 3개, 저 끝에 한 개, 나머지는 그냥 다 서서 가는 거, 다 서서. 이게 등기될 수 있게 그냥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스카이트레인 타고 이제 놀라는 게 너무 흔들려서.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특히나 이제 커브 구간에 확실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잡느라고 부들부들 떨며 잡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것도 토론토에 비하면 굉장히 양반이라는 거. 토론토는 거기는 이제 거의 롤러코스터식으로만 운영한다. 저도 옛날에 한번 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의자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만큼 사람 많이 태우고 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스카이트레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있는 스카이트레인 엑스포 라인이 서리까지 왔는데 이 결국은 랭리까지 되는 확정이 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이건 뭐 연방정부에서 예상 집행이 먼저 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예비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028년까지 5년이니까 이거는 공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땅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 이미 그 나무나 이런 것만 싹 베버리고 기둥 세우고 상판은 지나가면서 기계로 뚝뚝 덮으면서 가는 거니까 뭐 말은 쉽지만 내 땅 파는 것보다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뭐 시간 되면 빨리 후다닥 짓겠죠. 이 특성상 공사 기간 좀 짧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라인이 완공되고 나면 요 라인 하면 따라 집값이 아마 이제 우리 같은 중산층들 부자들은 아니고 부자들은 이제 스카이트레인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겠지만 좋아하진 않죠. 진짜 부자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뭐 물론 그런 부자들 제가 많이 만나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뭐 기사나 책이나 상식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부자들은 꼭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요 라인이 이제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여기 UBC까지 가는 라인도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제 오픈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이 생길까 이렇게 쭉 어떤 룹 우리나라 2호선처럼 이렇게 루프로 도는 라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가 있잖아요.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는 빅 익스텐션 이게 이제 2022년의 기사예요. 이게 지금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보시면 이 웨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WC 라인이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라인인데 이 보시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펄플 색깔 있잖아요. 보라색 라인. 여기 어디죠? 여기 맨 처음에 가스스테이션 말고 여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에서 이 보라색 색을 타고 쭉 포트모디 지나서 코키틀람 지나서 메프리치 지나서 미션까지 가는 그 미션의 정구장 옆에는 집값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타면 다운타운까지는 시간만 맞추면 40분인데 이게 문제는 오전에 출근 시간 한번 기차들이 주르륵 갔다가 그 기차가 그대로 다시 퇴근할 때 주르륵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설 그런 기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 트레인이라 그러죠. 그 실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다행인 건데 그 외의 시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제발 스케줄 좀 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도 1시간에 한 대씩 다녀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인구도 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디맨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여긴 개발하기가 편한 게 그냥 방사형으로 쭉 개발되면 돼요. 물론 뒤에 호수가 있어서 레이크 온타리오가 있어서 여기 한계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앞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쭉 방사형을 펼치면 되니까 기차며 자동차며 고속도로며 잘 발달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쭉 늘어서면서 발전할 수밖에 밑에 국경이고 밑에 산이며 호수며 강이 강도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로 막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스카이트레인이며 WEC며 기차역이며 옆으로 쭉 개발할 수밖에 없는 되게 단순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룹이나 이런 걸 만들 바에는 우리가 아마 이런 그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션 라인은 아마 이걸 아마 좀 상설화 라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차 시간은 오전뿐만 아니라 이제 오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떤 상설 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돈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코키틀람도 굉장히 지금 크게 확장을 했고 이거 확장이 되면 인구가 여기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플리츠하고 미션 지역에도 이제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 스카이트레인처럼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매년 1시간마다 아니면 그 좀 더 사람이 늘어나 30분마다 나중에는 뭐 15분마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굉장히 이쪽 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 프레이즈 강 이북 지역에 여기 지역은 조금 이제 개발이 좀 등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얼음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구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 일단 늘어나고는 있는데
좀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여기도 왜 그 오전만 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거. 누가 그러면 텍스로 그걸 돈 손해 보는 걸 다 메꿔야 되는데 그걸 누가 메꿔주겠어요?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안 하는 건데, 스카이 트레인이 근데 그 시간 이게 밴쿠버에 있는 라인이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네 번째로 바쁜 그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그래도 미국의 대도시들 많은데 그래도 네 번째로 가장 비지스트한 라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뉴욕. 당연히 뉴욕 이제 엄청난 대도시죠. 뉴욕 한번 또 이런 전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몬트리올 2등이고 3등이 토론토. 세상에, 워싱턴 메트로하고 보다는 살짝 앞에 있는 시애틀인 거죠. 시애틀이 더 큰 도시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위에 그 밴쿠버에 있는 위에 도시는 뉴욕, 몬트리올, 토론토네요. 그죠? 캐나다가 세상에 3개나 있네요. 왜? 잘해. 세상에. 또 세상에 놀랍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다 뉴욕은 빠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 정도 인원이 뭐 쓰고 있다. 라이더십 퍼포머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몬트리올은 거의 뭐 2월당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한대. 뭐 쭉쭉 나오는데, 밴쿠버가 여기서는 뉴욕 근데 1, 2, 3등, 1, 2등은 아마 이 그래 벗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3등과 격차가 좀 큰 4등입니다. 그죠? 나머지 도시들은 주룩인데, 미국은 아마 땅이 너무 커서 이런 거에는 수요가 좀 적지 않나. 자동차 나라잖아요. 자동차의 나라. 물론 캐나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옛날에 팬데믹 때 여기 보시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팬데믹 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가 이게 지금은 다시 거의 예전에 88%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나왔을 때는 저도 옛날에 캘거리 있을 때 스카이트레인 거기는 C트레인이라 그래요. C트레인 타봤는데 사람들이 콜록콜록대고 있고, 거기는 일단 뭐 접촉하면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린다 그랬잖아요. 코비드 19.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거에는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서 도저히 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차로 다니게 되겠다. 물론 그때는 자동차로 다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게 무려 17%까지 떨어졌는데 완전히 텅텅 비어 다니다가 점점 회복이 돼서 이제는 88%, 뭐 거의 90% 앞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5 라인, 이게 의자 다 없애버리고 사람 이제 막 꾸역꾸역 넣을 수 있는 스카이 트레인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WEC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도 좀 이제 많이 좀 늘리자, 그런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밴쿠버도 이렇게 막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시장성이 회복이 됐으니까 괜찮네, 올리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면은 밴쿠버나 지역도 요 라인에 따라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컨덴스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리고 좀 컨덴스가 무슨 뜻이죠?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아주 부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중산층에 막 들어왔거나 중산층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부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노릴 수 있는 곳들은 이제 이 라인에 따라서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 라인이 형성되고 나면 당연히 시장들이 모여서 다음에 어느 라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WC 라인이 아마 그 다음에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왜냐면 여기에 이 역들을 좀 느리고, 그 역들을 좀 원래 새로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역들을 좀 늘리고, 그죠? 스테이션을 좀 더 늘리고, 그 스테이션의 주변에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처음에 신도시 같은 개념들이 좀 들어오고, 그죠? 그 시간을 좀 더 이제 빨리빨리, 뭐 지금은 오전하고 하지만 뭐 매 1시간에 최소한 아니면 30분으로 땡겨주면 아마 이 북부 라인이 굉장히 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 스카이 트레인도 랭리까지 이었다가 뭐 어디로 있겠어요, 그죠? 계속 있겠죠. 아보츠폴드로 이어지고, 이 미션에서 어디로 갈까? 이 위로 갈 것인가? 그것보다는 여기서 아보츠폴드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면은, 그죠? 아보츠폴드가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개발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시간 이후에
봤죠? 이거 아까 그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션도 지금 30주년이 되는데 변한 게 없다. 결국은 인구수가 팍팍 물론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한국처럼 막 뭐 일본처럼 막 그런 인구가 막 구 하나가 100만 명씩 있는 도시 하나에 1000만 명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도시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냥 뭐 특별한 주제는 없어요. 그냥 결국은 이 라인 따라 개발이 덜 될 것 같고 이 다음 혜택은 아마 WC 라인이 될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그런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이제 중산층들이 살만한 집값인 거지. 정말 부자들이 살려는 그런 집들은 물론 스카이트라인 역 주변에는 대부분 없기도 하고 그런 걸 뭐 특별히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뭐 제 생각을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결론 없는 스카이트라인에 대한 오늘 얘기들을 해봤어요. 오늘도 어쨌든 지금 아까 비 왔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또 방송을 또 켰습니다. 왜냐면 며칠 동안 못 찍은 부분도 있고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좀 바빠진 것도 있는데 좀 마음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한 곳에 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이 딱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막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좀 이런 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매일매일 유튜버를 했는데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유튜브를 매일매일 안 올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맨날만 할 때보다 구독자 수는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좀 지겨운가 보다. 왜냐하면 이게 막 제 유튜브가 막 엄청 특별하고 막 엄청 여기서 인사이트를 막 얻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기사 보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매일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어쨌든 상황 보면서 저도 그때그때 맞춰서 해볼게요. 자, 오늘 볼 제목은요. 자, 이제는 주택도 공동구매로 구입해야 자, 집값, 모기지율 폭등, 대부분 가족과 함께 구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싸고 모기지율도 폭등했어요. 일단 뭐 요즘에 기본적으로 6%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은 이제 좀 더 비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기가 그냥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래서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또 보면은 7%가 친구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너무 당연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근데 같이는 샀지만 함께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기지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모기지가 스트레스 테스트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빡빡하게 모기지를 주다 보니까 일단 받으면 내 식비도 줄이고 뭐 막 그냥 옷도 안 사고 막 어떻게든 낼 수는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기지를 못 받다 보니까 모기지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뭐 형제들이 같이 뭐 코사인 해줘가지고 같이 살 겁니다. 얘기해가지고 근데 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얘기인 거 이런 상황들이 어려웠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집값도 비싸졌고 이자율도 비싸졌으니까 난 집을 못 사겠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못 살 수가 없죠. 근데 핵심은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공동 구매를 하려면 일단 뭐 친척들 가족들하고도 좀 얘기도 잘 해야 되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좀 힘을 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짜증스러워. 내 형제 자매들하고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안 해. 그냥 안 해버려. 왜냐면 같이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대부분 같이 살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같이 살 수 있는 경우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우리 형네 가정이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없고 나도 없어. 그럼 우리 힘을 합해서 삽시다. 그래서 방 3개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4개짜리 너무 좋겠지만 3개짜리 샀어. 그 화장실이 당연히 2개라서 나눠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부엌은 하나라서 또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는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겨내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강해서 오래 남는 게 아니고 그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 공룡들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바퀴벌레들은 굉장히 약했지만 지금도 살아남은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모기 이자율이 막 폭등하고 막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결국 여기 적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걸 이겨내고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살아남아야 부자가 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그냥 나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을 맞아서 나 다 팔아버려야 돼, 끝났어.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데 막 5년,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게 그걸 회복했다. 그럼 뭐 60대 가까워지면 근데 은퇴를 준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못하게 되니까 어쨌든 저쨌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려면 공동구매라도 사서 넘어서야 된다.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올지는 뭐 알 수는 없고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꿈도 안 꾸는 거죠. 꿈 꾸면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 요점은 어려운 상황을 결국은 어떻게 이겨내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여기서 이제 수능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준금리냐 뭐 동결되냐 인상이 되냐는 제가 두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캐나다 2분기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했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0.2%가 겨우 성장을 한 거죠. 거의 성장 못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다음 주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 힘이 실렸다. 소비자 지출이 둔화됐다. 그럼 금리가 동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9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의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용은 둘이 똑같아요. 이러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게 오니까 하자. 한쪽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다,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뭐 어떤 게 맞을까요? 뭐 기자 신문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이 기자분들도 보는 자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금리가 동결될지 혹은 또 인상될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제발 동결되게. 아직도 지금도 매달 모기지 페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걸 버텼는 어떤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방법은 아닌데 그때 했던 방법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BC 가뭄의 악화일로 피해는 내년까지. 이게 지금 비가 왔지만 가뭄이 지금 계속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BC주 비상사태 2주가 연장이 돼서, 그래서 산불은 지금 와일드파이어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BC주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캘거리 살 때 도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었어요. 자연 날씨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운 날씨.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는 6개월은 아닌데 그냥 feel like, 뭐 저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겨울이 반년 되는 것 같다. 그 추운 봄 가을이 좀 있고, 짧은 여름, 이게 2달 정도의 짧은 여름이 끝나면 막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BC주도 점점 어떤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좀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 났는데,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영상 찍으면서 산불에 영향받지 않는 집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홍수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홍수, 특히 홍수는 자주 나니까 그나마 홍수에 집이 막 이렇게 잠기는 사람들도 그 경험을 평생 한 번 합니다. 한 번. 2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평생에 이런 큰 홍수는 처음이다. 30년 만에 처음 온 홍수, 혹은 40년 만에 처음 온 홍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대홍수를 한 번 겪는 거예요. 산불도 거의 마찬가지일걸요. 살면서 내 집에 불이 탄다? 한 번 겪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집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자연재해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보험으로 보호가 되는지, 뭐 저 보험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내추럴 디제스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내추럴 디제스테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뭄, 어떤 홍수, 지진,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결국은 평생 살아갈 집이라면, 물론 뭐 거기서 10년 살고 이사하고 또 이사 가겠지만, 이사 갈 때마다 좀 신경을 쓰면서 이사를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도 평생 한 번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외지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막 집을 있는데 막 그러니까 뭐 도심지는 그나마 이제 소방관들이 어떤 소방수들이 어떤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건 이제 CERB 부정수급 국세청 직원이 120명이 해고가 됐는데 의심 사례가 600건이었는데 그 나머지 건들은 다 뭐 좋은 그런 그 뭐라 표현해야죠? 부정수급은 아니었대요. 뭐 학생들이었고 임시직이었고 여러 이유가 있었대요. 근데 120명은 거기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수정을 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한 명이 했으면 그 옆에 친구한테 친하니까 야 나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럼 그래 나도 받아야지 너도 나도 막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국세청 직원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옛날에 우리 9.11 때 미국에서도 우리가 막 그때 희생당했던 뭐 경찰들 어떤 소방관들 굉장히 어떤 숭고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의 5년 거의 10년 가까이 어떤 일 못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잘렸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인생을 막 아주 막 100% 그 건전하게 100%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간 인생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저는 저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다행인 거 어떻게 보면 제 인간성을 생각해 볼 때 뭐 저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겠고 다행히 이제 저런 걸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 하고 산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대부분 저런 위치에 가면 저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덕적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여기에 어떤 주제가 있는 거 아니고 저 보면서 나는 저런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저런 사람 내가 특별히 욕하고 살진 말자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뭐 대략 둘러본 또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어떤 집들 얘기들 그리고 주변 얘기 뉴스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인데 오늘 주말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뭐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 부동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의 뭐 삶이나 그 제가 지금 LPN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제 채널이 이제 어떤 간호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인터레스트가 부동산과 자산 쪽으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노인 복지나 우리 노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이거를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삶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어떤 치매 노인의 삶을 좀 되게 현실적으로 다뤘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캐나다에서 우리가 자산 시장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도 우리의 삶이 아마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리고 혹여나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이 지금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이 이제 가까이 겪게 될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노인의 어떤 복지시설의 삶, 노인시설의 삶, 어떻게 보면 또 치매 노인,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차피 이게 남의 애니메이션 보는 거라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올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ery good, Milo. 그런데 마일로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걸 뒤늦게 발견합니다. 급하게 버튼을 조작해 보는데 다행하게도 문이 열립니다. Milo! 입니다. 네, 부부가 은행부터 대출 얘기 상담을 시작을 받으러 할게요. 왔는데 I'll be honest. With this kind of income, I'm afraid I cannot approve your mortgage. With someone I with you can't take this specifically 모기지를 못 licensed, 받을 I 것 don't have 같아요. time for 얘기를 it today. 하니까 In 굉장히 over 아들이 20 화가 years as a 났어요. bank manager, I've never had a Enough, Dad. 20년 동안 일을 고객님이 은행 해왔는데 직원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When I just want you to finish your damn soup. 그런데 방금까지 책상에 있던 서류와 필기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은행원에서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인이고 지금은 치매 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식사 수발 때문에
약속에 늦어진 것에 대해 아들은 짜증을 내는데 그때 아버지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But I can't constantly rearrange my life for him. 아파트를 저렇게 팔아버리고 되는 거는 지금 이게 아파트군요. 지금 살짝 아버지를 요양원에 아파트에서 입소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요양원에 이제 입소를 하는 과정이네요. 당사자인 깜빡했네요. 에밀리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들은 시설이 좋다면서 선 계약 후 설득을 하고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굉장히 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그려졌는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노인 입장에서는 설명이 들어도 이제 모르죠.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여기 넣고 도망갔다고 지금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대부분 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사회복지사인지 간호사인지가 나와 안내해 주는데 에밀리오는 마치 새 학교에 전학 온 어린 학생이 된 기분을 이런 느낍니다. 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처음 왔을 때 되게 낯설겠구나. Thank you. 어떻게 전학 이 온 작은 느낌 방이 같은 느낌. 오늘부터 에밀리오의 새 집입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은 기본 3, 4인실인데 여기는 2인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시설. 제가 한번 밴쿠버로 이사 오자마자 일했을 때는 거기 6인실도 있었어요. 8인실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창고형이죠, 창고형. 근데 요즘은 대부분 2인실이 당연히 일반적인 거고 요즘 나오는 시설은 이제 후 원룸입니다. 원룸. 룸메이트 혼자 미겔이 쓰는 방. 들어옵니다. 가장 청결하게 쾌적하게 쓸 수 있죠. 그는 요양원 생활 2년차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요양원 행정실에 부탁을 받았다며 에밀리오에게 기관 라운딩을 해주겠다는데 대신 수고비로 $10를 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어떤 라운딩을 해주고 아무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미심쩍었지만 미겔의 화려한 언변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노인들은 굉장히 Follow me, Rockefeller. We'll start your tour. 저렇게 10불을 달라. 저게 현실인 보통 거죠. 막상 요양원에서는 가보면은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생활 공간에 앉아있게 합니다. 규정에 어긋나기보다는 이제 가족들이 오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뭐 그렇게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는 가급적 나와 있게 합니다. 뭐 아프지 않는 이상 특별히. Administration. 근데 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난 오늘 쉴래 그럴 수도 있고. 네. 도서관에서도 자고 식당에서도 자고. 대충 실내를 둘러보던 두 입구에서도 사람은 자고. 수영장에 도착합니다. 그쵸, 저렇게 수영장에 있는 시설도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네, 맞습니다. 저렇게 쓰지 않아요. 수영장이 있는 건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멋있게 요양원에 보여주려는 입소할 정도의 거죠? 노인은 식사나 목욕,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고가 난다기보다는 옆에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2-3명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특별한 젊었을 일이 때 있으면 할 수 라디오 있겠죠. DJ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telephone? Ah, good morning, Mrs. Gray. 미겔은 그레이스 부인에게 전화를 쓰려면 접수가에 가라고 알려주고 대신 사례금을 받습니다. Is this an once I call, they'll come pick 저기 me up? 돈을 받는 경우 저는 한번 못 봤는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멀쩡한 미겔이 알려준 사람은 방향은 접수가와 상관이 네. 없었습니다. 정말 꼭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화기 찾고 전화하는 노인들은 어딜 가나 정말 꼭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셀폰이 그 말대로 있으니까. 그레이스는 얼마 못 가 기억을 잃고 다시 전화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셀폰을 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족들도 이제 좀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치매가 심해지면 거의 정말 미쳐버리는 게 24시간 내내 전화하거든요. 계속 전화하거든요. 물론 그걸 블록시킬 수 있긴 한데 그럼 거기 안 하면 경찰서도 전화하고 뭐 911도 전화하고 아무데나 막 전화하니까 조금 치매가 심해지면 전화기도 이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긴 돼요. Good morning, Mrs. Rosario. Morning. You also 이 traveling to 환자들이 갖고 Istanbul? 있는 Yes, in a manner of speaking. 이스탄불에 간다 그러는데 Ah, yes. 딜루전을 아주 잘 I just need 표현했던 것 to see your 같아요. ticket, please. Certainly, of course. Oh, here it is. Very good. 그렇게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 증상에 적당히 맞춰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위에는 더 심각한 치매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I'm Dolores in the district. It's a pleasure. 이 네, 부부는 아유, 남편이 치매가 심해서 맞아요, 저렇게. 아내가 식사 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그리고 명이 옆에 있는 안토니아는 I was asking, are you going? 안 좋아지면 같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출퇴근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아침 출근하고 점심 출근하고 저녁 출근하고 이제 한쪽의 인생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인데, 근데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휴가를 들어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Are you going to 저기 eat 홀딩, 저기 푸드 홀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젊어서 어떤 고생을 해서 그런 건 전쟁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음식들을 저렇게 뜨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음식을 되거든요. 모아두는 왜냐면 습관이 음식 있었습니다.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 강박증의 일종일까요? 뭐 저장 그리고 강박증이라 하는 식사가 끝난 하는데. 사람은 문 앞에 줄을 서 있는데 There aren't enough nurses, so they have to line up to get helped into bed. Why don't they just do something else in the meantime? All we do around here is eat, sleep, and poop. 요양원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두 대밖에 없는데 타야 할 사람은 수십 명이고 모두 누군가가 구축하거나 휠체어를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수십 분씩 걸립니다. 뭐 꼭 저런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저래요. 식당이 다른 층에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설들은 대부분 그 가까운 데 다이닝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음식들을 딜리버리 해와서 줍니다. 왜냐면 이동하는 가운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저렇게 얌전히 기다려주면 너무 다행인 거죠. 저렇게 얌전히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중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에밀리오는 간호사가 부족한 첫째 것도 날을 있는데 마쳤습니다. 일단 사고 위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경우가 다음 많습니다. 날 세 사람은 돌로레스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In fact, she gave up her teaching career. She doesn't need to be here. She's still in perfect health. 원래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 매일 와서 케어를 돕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 오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저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아무래도 좀 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뭐 도리다, 부인에 대한 You see 도리다 이렇게 there? 느낄 수 Emilio 있으니까요. agrees with me. Well, I think you're just bitter because now that you're old, you're all alone. 결혼 얘기가 나오자 미겔은 부모를 이런 데 가둬두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자식은 필요 없다며 안토니아를 돌려갑니다. That my family loves me. I don't 네, have to 저렇게 be in here. 많이 I chose to be 싸웁니다. in here, so I wouldn't be a 환자들끼리 burden on them. 내 자식은 오네 안 오네, 안토니아는 자녀가 너는 왔네 안 왔네, 7명이지만 아무도 맨날 만나러 싸우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오는 자식들 중에 물론 나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가 문제라기보다는 영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잉글리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잡의 기회가 전 세계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밴쿠버 산다 그러면은 뭐 가까이를 뭐 토론토, 캘거리로 갈 수도 있죠. 잡을 찾아서 그 미국, LA, 뭐 뉴욕, 호주, 뉴질랜드, UK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의 대부분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안 쓰는 나라에도 영어를 잘 쓰는 이유로 또 좌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까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자식들이 자기가 사는 대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뭐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자식들 같은 경우는 올 수도 없고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이게 북미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좀 미겔은 문제 결혼을 있긴 안 있어요. 했지만 이렇게 Still wound up 가까이 here 살 with 수 a 없는 점. Only difference is that I'm not crying because my children didn't come to see me.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음 자식들이 날이 못 되었는데 옵니다. 에밀리오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미겔은 아침 운동이 끝나고 같이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물건을 잊어버리는 건 뭐 It's very simple. 매일매일의 Everyone 일상이라고 follow me 생각하시면 there. 돼요. Keep 네. going. 그걸 또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Using our hands and touching our arms.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성희롱은 저런 생각보다 많이 성희롱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음은 발생을 옆 사람에게 해서 공을 전달하는 운동이고요. 네, 이게 사실상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노인들 간에, 남녀 노인들 간에도 이제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남녀 간에 그냥 끌리는 경우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남편으로 자기 부인으로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굉장히 많고, 저런 일 한번 생기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저런 거를 또 다 페이퍼워크로 다 보고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어서 일단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많이 합니다. Okay, here. 네, 운동 시간의 현실인 거죠. 다 와서 Modesto, you're still awake here. 어디서나 자고, 저 실제로 운동 시켜주는 사람이 Here I 가장 많은 운동을 한다는 게 모습 함정입니다. 함정. finished a whole 2 minutes faster than last week's record. 저는 이 정도만 해도 프로그램의 네.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는 참여는 강사 혼자 움직이고 어르신들은 구경만 하다 끝나기도 구경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참여도 이용자 많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긴 해요.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배회를 합니다. 저렇게 한 어르신은 나갈 수도 있네요. 외계인이 자신을 저기는. 잡으러 온다는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저런 그렇게 증상, 낙엽이 지고 뭐 성탄절이 외계인은 왔습니다.
보다는 뭐 에밀리오는 벌레들 치매가 조금씩 심해져 이제는 단추를 잠그는 법을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 그리고 애기들을 아침에 많이 보기도 일어났는데 하고요. 이번엔 시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에밀리오는 미겔을 의심하게 되고 네, 늘 저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Watch out who you're pointing your finger at. 물건들 같은 경우를 가족들한테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물건 없어지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시계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하고 있긴 있는데 매일 잊어먹죠. 정말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덴처까지 맨날 잊어먹어서 우리가 빼서 갖다 놓는데 안 주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그 변기에 넣고 물 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여기에 이제 배상 문제가 늘 생기긴 생겨요.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우리 부모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 중에도 끝까지 치매가 굉장히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네 부모님은 잘못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 가족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메라도 가서 몰래 설치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You're always losing things, and now you've lost your mind.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네, 싸움은 늘 일상입니다. 일상. 늘 싸움이 저렇게 밀고 하면 그리고 저거는 가족들이 큰일 면회를 날 수 있는 왔는데 건데. Grandpa, why are you dressed like Tyler, I that? told you have to turn the flash off. Look at the picture. You wearing your sweater on top of your jacket. I feel more comfortable this way. 네, 저렇게 뭐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뭐 엉망으로 입는 게 뭐 Don't you remember?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늘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옷을 잡아주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주변을 보니 다른 가족들도 면회 와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노동을 하고 있네요. They won't move me to a new room. 네, 그러니까 치매가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하면서 저 똑같은 얘기를 뭐 하루에 뭐 10대 번씩 들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근데 저런 걸 이제 맨날 듣다 보면 우리는 되게 무관심하게, 되게 무표정하게 일을 하니까 이거 잘 모르는 가족들이 이제 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간호사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냉정하고 소위 말해 싸가지가 없고 막 일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한 1000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흥이 없죠,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게 이상해서 새로운 직원들도 막 찾아와서 사람들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막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실체를 알게 되죠. 현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더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노동으로 표현했네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안토니아는 그동안 모았던 음식들을 유일하게 자신을 만나러 온 손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That's okay, Grandma. Why don't you keep it? 그리고 그날 밤 네, 만찬을 그리고 즐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들의 손에 닿았던 것들은 네, 깨끗하게 씻든지 해야 됩니다. 손이 굉장히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피하는 게 좋죠. 네. 에밀리오는 자신이 먹는 약이 모데스토의 약과 같다는 것을 듣고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에밀리오는 관찰력 자신도 있는 위층에 가게 될 할아버지네요. 거란 생각에 혼자 견학을 가보는데 그곳은 사탄도 도망칠 만큼 끔찍했습니다. They strapped her to a bed up there. 아마 저렇게 같은 시설 내에서도 뭐 치매 유닛이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 아닌데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한 또 롱텀 케어가 같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롱텀 케어랑 중증 치매가 같이 있는 유닛이 있어요. 저렇게 거기는 이제 아무 고동도 못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비명 소리만 웃으면 안 되는데 비명 소리만 막 난무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멀쩡한 노인들끼리는 서로 간에 농담도 해요. 야, 너 저기 가. 저기 위로 가.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유닛 가. 거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 무서운 곳이야. 거기 가면 죽어. 너 거기 가.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They've all been 그렇기도 left 해요, 진짜. abandoned 예. and forgotten. I know. That's why I said not to go up.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위층 가지 말라 그랬잖아. 친구가 또 얘기를 해주고 에밀리오와 미겔은 화해하면서 서로 뭐,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약속을 서로 합니다. 위층 가지 맙시다. 치매 서로 검사를 얘기를 하는 하고 날 미겔은 혼자서 옷을 입지 저 못하는 정도 에밀리오를 이렇게 막 도와줍니다. 치매 검사하는 날도 알고 Can tell right 저렇게 away. 도와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이 치매 노인들이랑 사는 경우 사실 굉장히 좀 드물기는 그리고 해요. 의사의 질문에 대한 같이 예상 있을 수 답안을 없으니까 적어줍니다. 현실적으로는. There we go. 그래서 뭐 Now, 다 Miguel, 알고 가긴 tell me about your 했지만 day last night. 뭐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뭐 RN이나 LPN들이 예상대로 그런 대답을 못하자 폼들이 미겔은 있으니까 의사의 집중을 분산시키며 그냥 저렇게 컨닝을 해버리죠. 하라고 알려주는데 대학 에밀리오는 눈이 어세스먼트를 보이지가 그냥 않아 하죠.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화재 경보기를 저 정도 울려 머리를 경찰을 쓸 수 있다니 준비시킵니다. 대단한 것 그리고 같은데요. 식사를 하는데 화재 경보 에밀리오는 울리는 고기가 순간 썰리지 시설이 다 않는다고 멈추기 화를 냅니다. 때문에 옆에서 자세히 보니 나이프가 아니라 스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런 경우 너무 흔해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잘라줘요. 잘라주고 그리고 다음날 아예 잘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굉장히 싫어하죠 또. 왜 잘랐냐고. 나 자른 거 안 먹는다고 또 알려치기도 하는데. 이번엔 양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점점 심해지는 에밀리오를 보며 네, 지금- 미겔은 탈출을 지금 감행합니다. 굉장히 지금 미겔은 그동안 디멘샤도 모은 심해지고 돈을 방금 나왔는데 이제 밤에 걸어댕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이제 심해질수록 밤에 걸어댕기고 남의 방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만지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당연히 훔치고 또 뭐 누가 남이 들어오니까 뭐 급한 김에 막 911 전화해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경찰도 받아보면 뭔가 응급 상황인데 뭔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이제 그때는 다 출동하기도 해요. 소방서 출동하고 경찰 출동하고 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럴 서로 때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탈출하는 경우는 아마 좀 이제 영화적인 요소를 넣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뭐 한 명은 또 중증 가고 근데 결국은 이 할아버지는 한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잊어버렸던 물건들을 결국은 이제 내가 훔친 거구나 깨닫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미겔은 자신이 위층으로 올라가 그래서 남은 이제 인생은 친구를 직접 도와주면서 에밀리오를 보내기로 합니다. 수발을 미겔은 좀 들어주는 비록 에밀리오가 경우로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화 노인들이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저도 주변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치매가 심해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치매가 심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요게 나의 미래가 어떤가 궁금하시면 이런 영화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지인분들이 이렇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겠구나 한번 해보는 거 방접적으로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물론 마지막에 탈출을 하고 뭐 자기 친구를 끝까지 돌봐주는 걸로 뭐 마무리되는 거 굉장히 어떤 눈물을 짜내기 위한 어떤 영화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겪게 될 일이구나. 근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음식 문제 그리고 언어 문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영어라도 통하고 말은 통하잖아요. 근데 제가 겪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오시면 영어가 힘드시다. 영어를 알았는데도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관장하는 뇌가 다치면 치매가 걸리면 그 외국어를 까먹고도 심지어 모국어도 까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굉장히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음식 문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김치도 먹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 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김치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웨스턴 푸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뭐 오트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리얼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니까 토스트 굉장히 힘들어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뭐 남의 미래가 아니고 곧 저도 겪게 될 뭐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긴 하고 저도 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데 이런 치매 노인들보다는 좀 더 증상이 좀 더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저도 치매 유닛에서 여러 번 일해봤기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결론은 없고요.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한번 살아보자. 한 번쯤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참 날씨가 또 비가 오긴 왔는데 날이 싸늘해지기는 비는 필요했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